오늘은 배추를 심은 지 25일이 되었는데요. 이제 1차 옷걸음을 10일차에 주었고 지금 15일이 경과해서 2차 옷걸음을 주려고 합니다. 배추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 배추의 옆에 비닐을 걷어 보시면은 뿌리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대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저게.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를 심은 텃밭에 와 있습니다. 여기 김장 배추와 저기 김장 무를 심어 놓고 저기는 대파, 쪽파를 심어 놓았는데요. 대파도 엄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와서 좀 잘 자라준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파는 비가 적당히 와주면은 그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병해충 방제만 잘 해주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게 대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장 배추를 보여드릴 건데요. 와, 엄청 컸습니다. 그때 태풍이 와서 이게 망을 씌워줬었는데 그게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지금 배추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못 크는 애들은 아무래도 솎아줘야 되겠습니다. 좀 좁게 심은 것들은 아무래도 좀 솎아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1차 추비를 열흘 정식한 지 열흘이 되었을 때 주었고 그때 질산칼슘이랑 복합비를 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차 추비를 준 지 딱 15일이 되었습니다. 25일 차인데요. 지금 15일이 되어서 2차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1차 추비는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배추와 배추 사이에 구멍을 내서 주었습니다. 확실히 추비를 주고 안 주고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비를 적당히 주니까 그 준 만큼 배추들이 잘 성장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병해충 방제도 꾸준히 해주니까 더 이상 큰 병이 없이 잘 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맘때 가장 중요한 게 아직도 나방벌레들, 애벌레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들야들한 속살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그 진딧물이랑 애벌레들, 여러가지 정말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구랑 이제 이게 안쪽으로 몰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안에가 꽉 차는 건데요. 결구가 되면서 이 안에 벌레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까지 어떻게 약이 들어갈 수도 없어서 지금 꾸준히 방제를 해 주셔야지. 진딧물 같은 경우에 안쪽에 진딧물이 있고 안에 이제 애벌레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구가 될 때쯤에 특히 꾸준히 방제를 잘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배추를 갈랐는데 거기 진딧물이 있고 그리고 애벌레가 먹어서 완전 난장판이 된 그런 배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방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차 추비를 줄 건데요. 2차 추비를 줄 때 어디다 줘야 될까요? 보통은 1차는 요 사이사이에 주는데 2차는 이렇게 배추가 많이 커졌으면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앞에 조금 보여드려 봤습니다. 비닐을 쫙 걷어 보시면은 거기에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뿌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추비를 주는 그 곳이 결정되게 됩니다. 저같이 많이 크신 분도 있겠지만 저보다 덜 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덜 크고 뿌리도 덜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추비는 이 비닐을 걷어보고,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닐을 걷어보고 뿌리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보시고 2차 추비를 고랑에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 비닐 끝에 쪽에다가 뿌리가 좀 한 요 정도까지 나왔다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비닐 끝에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 비료를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추비를 주실 때는 특히 2차 추비부터는 보통 고랑해 주시는데, 고랑해 주시더라도 이 배추의 뿌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시고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컸으면은 고랑 근처 비닐 끝까지 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뿌리가 한 요 정도까지 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1차가 뭐 배추를 정식한 지 저같이 25일, 30일 되셨어도 배추가 작은 그런 곳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배추의 뿌리가 한 요 정도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닐을
살짝 들쳐주시고 뿌리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배추 비닐을 살짝 걷어보면은 이렇게 실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얗게 된 거, 예, 배추의 실뿌리입니다. 실뿌리가 지금 여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죠. 예,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배추가 이제 뿌리를 요 고랑까지 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살짝 들춰보면은 요 하얀 게 다 뿌리입니다. 예,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뿌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이 비료를, 복합 비료를 주시면은 이 뿌리가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타고 그리고 이 비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같이 이 화학 비료가 닿게 되면은,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작물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한 비료를 갑자기 먹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뿌리의 발육 상황을 보시고, 뿌리 보세요. 뿌리 여기까지 나와 있죠? 예,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비닐을 좀 쓰면은 밖으로 나올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랑에다가 뿌려주셔도 됩니다. 이맘때는 이 배추들이 이미 뿌리가 비닐 밖까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고랑에 뿌려주면은 이 고랑에서 이 비료가 녹아서 예, 이 작물들이, 배추들이 그리고 무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시면은 배추를 오래전에 심었다고 하셔도 어떤 분들은 큰 것도 크게 잘 키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그맣게 아직도 작은 분들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살짝 걷어 보세요. 비닐을 살짝 걷어 보시면은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닐, 여기가 뿌리가 여기까지 나와 있죠. 예, 뿌리가 한 요 정도까지, 예, 곧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뿌리가 다 보이죠. 예, 뿌리가 보이기 때문에, 예, 뿌리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다가 비료를 주시면은, 예, 분명히 100% 비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뿌리가 타버립니다. 타버리고 작물이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랑에다 뿌려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 밭의 상황에 따라서 비료를 뿌려주는 것은 고랑이 될 수도 있고, 2차 비료는요, 그리고 여기 비닐 맨 끝자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뿌리가 많이 안 나왔으면 요 끝자락에다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옷걸음으로 이것을 줄 것입니다. 복합 비료와 칼슘 비료, 질산칼슘 함께 두 가지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마그네슘을 넣을 것입니다. 마그네슘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농약방이나 아니면은 이런 비료 파는 데서 팔아요. 이걸 섞어주고 적당량을 넣어서 섞어주시고 하시면은 중후반기에 발생하는 잎이 누렇게 뜨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배추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꾸준히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물을 키우시면서 가장 결핍이 많이 나타나는 게 마그네슘, 예, 붕소, 그리고 칼슘 결핍, 여러 가지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칼슘은 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을 소량 넣어서 꾸준히 공급해 주시면은, 요즘 같은 날은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적당히 주시면은 이게 해가 짧기 때문에 그 마그네슘을 적당히 해주시면은 잎이 누렇게 되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배추나 과일 등의 맛을 좋게 하고, 그리고 잎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부터 2차, 3차까지는 마그네슘을 조금 혼용해서 섞어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끝잎이 노랗게 되고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비료를 적당량 섞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추에 2차 웃거름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차 웃거름은 골에다가 줄 수도 있고 비닐 맨 끝에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뿌리가 좀 고랑 근처까지 나왔다 싶으시면은
고랑에다 주시고, 아직 짧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닐 맨 끝에다가 구멍을 뚫고 1차 웃구름 주듯이 주시면 됩니다. 가까우면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멀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맛있는 그 밥과 반찬을 먹으러 뿌리를 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료를 뿌려 놓으면 얘네들이 먹으러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를 뿌리실 때 이 차에 막 서서 막 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료가 작물에 닿고 그다음에 안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타버립니다. 노랗게 하얗게 타버려요. 처음에 저도 이 비료를 옆에다 대충 해줬는데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는 좀 숙여서 옆에 배추 잎에 튀지 않게 이렇게 숙여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뿌려주세요. 이게 이제 수분이 이슬에 의해서 녹고, 그리고 비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래서 비가 만약 안 온다 생각되시면은 그때 물을 살짝 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이맘때 물과 비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비료 2차 거름을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배추 하나에 물음병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러버렸습니다. 병충해는 아닌 것 같고, 배추가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그런지 물음병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러버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괜찮아질라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음병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제를 꾸준히 주셔야 됩니다. 배추를 더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약을 쓰시는 것보다 얘네들이, 아무래도 우리도 칼슘 부족하면은 골골 하잖아요. 얘네도 칼슘을 적당히 주신다고 하시면은 얘네가 확실히 병 해충도 덜 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부터 끝까지 칼슘과 붕소를 적당히 주시면은 결구도 아주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결구가 배추가 굉장히 잘 크고 있고, 조만간 얘네들이 이제 점점 모아들어서 결구가 시작되기 시작할 겁니다.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면은 결구가 시작됩니다. 지금 제 배추는 한 25일밖에 안 됐는데 확실히 많이 컸습니다. 보시면 엄청 많이 컸습니다. 이제 2차 웃구름을 주었고, 2차 웃구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꾸준히 해주시고, 웃구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추를 이제 노리는 벌레들이 속 안에 들어가지 않게만, 결구가 될 때 들어가지 않게 이제 약 방제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또 김장 배추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준다. 그래서 오늘은 25일 된 배추에 웃거름을 주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